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의 소개. 이번 시간에는 합성곱 신경망 CN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우리 신경망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요 CNN의 기본 컨셉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59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이때 휴베렌 위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고양이한테 시신경 반응 실험을 합니다. 이 고양이한테 특정 그림을 보여줬더니 특정 시신경의 어떤 뉴런이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줬을 때는 또 다른 뉴런이 반응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 때는 또 특정 뉴런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특정 뉴런은 자기 역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픽셀 정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신경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는 이제 여러 계층의 뉴런들을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최종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물체가 무슨 물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컨셉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연산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기 D가 아니라 이제 컨볼루션으로 바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계층을 배우시게 됩니다. CNN의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이 그림을 우리 시신경은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아주 작게 쪼개서 이 어떤 특정 픽셀 정보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물체가 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물체가 뭔지를 알아맞추기 위한 어떤 픽셀 정보에 대한 추상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렐루는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이렇게 생긴 액티베이션 함수죠.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키면서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0보다 큰 값은 어떤 플러스 값으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은 또 컨볼루션 층입니다. 컨볼루션 층이고요. 그 다음 층은 컨볼루션 층. 그래서 추상화된 정보를 한 번 더 추상화를 하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렐루.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풀이라고 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풀이라는 과정은 서브 샘플링입니다. 서브 샘플링.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아주 극소수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정보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풀링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렐루, 풀링 한 번씩 중간중간에 두고요. 또 컨볼루션, 렐루 해서 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가 이 물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피처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피처의 익스트랙션 단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처들을 도출하는 단계. 이 물체가 뭔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정말 엑기스 정보죠. 엑기스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피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이 풀리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 이제 앞에서 우리 배우셨던 댄스 층으로 이제 보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문제 10개 중에 하나다 또는 5개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문제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카다 또는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트럭이다 또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에어플레인이다 등등등으로 매칭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이 풀리 커넥티드 과정의 이 피처와
이 정보에 대해서 정답을 매칭시켜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과정에서 컨볼루션과 렐루를 통과한 이제 이쪽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도출된 피처는 이제 우리 이미지 정보는 3차원 정보입니다. 3차원 이미지 정보를 도출하는 3차원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풀리 커넥티드 층은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2차원 정보, 우리 정형화된 2차원 정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한번 데이터에 대한 리쉐입, 변환 작업이 필요하죠. CNN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32바이 32바이 3인 이미지입니다. 다소 좀 생소한 매트릭스가 3차원 매트릭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드 하이트 이렇게 32, 32인 이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는 만약에 컬러 이미지다. 그러면 제 컬러는 RGB 컬러를 쓰죠. 그죠?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합쳐져 있는 이제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32바이 32인 이미지가 사실은 이렇게 3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레드에 대한 정보 1장, 그 다음에 그린에 대한 정보 1장, 또 블루에 대한 정보 1장 해서 3차원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32바이 32바이에서 위드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제 컬러에 대한 값, 요게 이제 컬러에 대한 값이고, 또는 요거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컬러 또는 채널, 이렇게 불러주는 제 값이 있고요. 만약에 흑백 이미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흑백 이미지면 뒤에가 32바이 32바이 1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백이기 때문에 RGB가 필요 없죠. 그냥 명암 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가 1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흑백 이미지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32바이 32바이 3인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에 필터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필터. 요 필터는 뭔가를 거르는 걸 필터라고 하죠. 그렇죠? 필터를 이제 5x5인 필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x5인 필터가 있는데, 뒤에 3이라고 하는 거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이 3은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본 이미지에 이게 이제 뎁스라고 불리는데요. 원본 이미지의 뎁스와 필터의 뎁스는 같아야 합니다. 두 개의 뎁스는 같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에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필터를 적용해서 어떤 연산을 거치는데요. 이 연산을 거쳐서 나온 값이 한 개의 값이 딱 나옵니다. 한 개의 값이.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원본 이미지도 3차원 매트릭스, 그리고 필터도 3차원 매트릭스인데 한 개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개의 값. 그죠? 필터 안에 이런 이제 정보들 위치 있는 애들끼리 쭉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값이 나온다. 필터가 적용되면 한 개의 값이 나온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요. 그러면은 이 필터는 그냥 가운데 그냥 한 군데만 있느냐가 아니라, 필터는 이제 이동합니다. 옆으로 또 밑으로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필터를 옆과 아래로 계속 이동시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갔죠. 그쵸?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 또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동한 곳에서 한 개의 정보들을 뽑아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얻어낸 하나의 정보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어떤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한 개의 정보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 어떤 추상화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존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필터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합성 곱 연산,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은 저희 이미지가 지금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원본 이미지가 5x5인 이미지입니다. 5x5인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 5x5인 이미지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요 필터는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필터예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필터. 요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필터가 요렇게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3x3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x3인 필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 있고 그래서 여기 쬐끄맣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1, 0, 1 그다음에 0, 1, 0 그리고 1, 0, 1 이렇게 이제 필터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필터가 적용이 됐는데 이 노란색 필터와 그리고 원본은 이제 111, 010, 011,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쭉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쬐끄맣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곱하기 1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거 곱하기 1.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 곱하기 1을 하겠다는 겁니다. 0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1 곱하기 또 1을 하겠죠. 그죠? 1 곱하기 1.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쭉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이 되겠죠? 0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 됩니다. 1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이 되죠. 그쵸? 0 곱하기 1. 또 더하기. 또 밑에는 1 곱하기 0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또 0 곱하기 0이 됩니다.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됩니다. 그죠? 1 곱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니까 0인 애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1인 애들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남네요. 그래서 이제 4가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여기에 하나에 적용을 해서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개의 원 넘버 값이 나오는데요. 이 원 넘버 값이 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 필터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 번 또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 칸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서 또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을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쭉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한 칸 또 이동합니다. 옆으로 한 칸 또 이렇게 한 칸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요 필터와 원본 정보가 각각이 다 곱해지고 쭉 다 더해지는 연산을 거치면 또 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한 칸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필터를 적용하고 적용된 결과는 이제 여기에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 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쭉 다 곱해서 더해서 여기를 채울 것이고요. 또 옆으로 또 한 칸 요렇게 이동해 가지고 요렇게 이동해서 필터와 각각 원본에 있는 정보들끼리 곱해서 다 더한 값이 또 요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각각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쭉 다 더한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 가지고 요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요렇게 이동한 결과가 여기 채워줄 거고 또 마지막으로 요렇게 이동한 결과가 또 요렇게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거 하나를 거치고 난 결과물, 요 결과물을 컨볼루드 된 피처다. 컨볼루드 된 피처다. 어떤 추상화된 정보다. 이 피처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필터 하나로부터 이 그 컨볼루드 된 어떤 피처, 특징들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도출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시려면 이 CNN을 통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제로 이제 원본 이미지가 7x7인 원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7x7 여기도 7 여기도 7인 원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은 3x3인 필터가 적용이 됐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x3인 필터가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 칸씩. 그래서 한 칸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면 옆으로 몇 칸을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 한 번 갔고 또 한 칸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칸을 갈 수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한 번 이동하면 또 이렇게 한 번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럼 몇 번을 갈 수 있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5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여기 한 번 갈 수 있고, 두 번 갈 수 있고, 세 번 갈 수 있고, 네 번 갈 수 있고, 5번 갈 수 있겠죠. 그쵸? 여기로도 5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터가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원 넘버, 한 개의 정보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이제 5x5의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죠? 몇 칸씩 이동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념 중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이 스트라이드는 몇 칸씩 움직일지에 대한 보폭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트라이드 2, 두 칸씩 이동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스트라이드 2, 아니다, 네 칸씩 이동하겠다 하게 되면 스트라이드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칸씩 이동할지에 대한 정보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의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트라이드를 좀 바꿔볼게요. 스트라이드를 똑같이 저희 원본 이미지 7x7인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필터가 똑같이 3x3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두 칸씩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칸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두 칸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쵸? 요게 마지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몇 번 갈 수 있냐? 몇 칸 갈 수 있냐? 3번 갈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똑같이 7이니까 밑으로도 똑같이 3번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3번, 옆으로 3번, 밑으로 3번 해서 아웃풋은 3x3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3x3의 아웃풋.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트라이드와 아웃풋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이제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웃풋의 사이즈라고 했는데 원본 이미지가 n by n인 원본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n by n의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는 이제 f by f인 필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웃풋 사이즈는 n-f n-f 원본 이미지 빼기 필터의 크기 빼기 그 다음에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하면은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더라. 아웃풋 크기가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n이 7이다. 7x7인 이미지가 있고 f가 3이다. 필터가 3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스트라이드 1로 계산을 하면 7-3 하면은 이제 이 7하고 3 빼주는 거죠. 하고 나누기 하고 스트라이드 1로 계산하면 그리고 플러스 1로 계산하면 이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스트라이드 1일 때 아웃풋이 5x5인 거 이제 보셨죠. 그쵸? 그리고 스트라이드 2일 때 계산이 되면 7-3이 되겠죠. 원본이 7이고 필터가 3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3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두 칸씩 이동했을 때 3x3인 거, 그죠? 3x3인 결과를 보셨습니다. 그죠? 3x3인 결과.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라이드가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라이드가 3이다. 스트라이드가 3이다. 그럼 똑같이 7-3 해주고 나누기 3하고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한 2.33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아웃풋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죠?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원래는 이렇게 큰 이미지였다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다. 크기가 줄어든다. 이 컨볼루션 후에 결과값이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크기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면 정보의 손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보의 손실 없이 이 크기 정보의 손실 없이 컨볼루션 후에 연산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림의 크기가 정보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로 패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7x7인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7x7인 원본 이미지에 이 양쪽 귀퉁이들을 다 00000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시는 이제 이 4개의 귀퉁이 4개들을 다 0000으로 다 깐다는 거죠. 0000으로 깔고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0000으로 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본의 크기와 아웃풋의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 이미지는 7x7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는 3x3인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 1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 앞에서 공식이 있었죠. 그쵸? n-f 하고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하면은 아웃풋의 크기가 나왔는데요. 이 1픽셀의 보더를 다 깔았을 때 이 양쪽 그 네 귀퉁이를 다 000으로 깔았을 때 이 7x7은 9x9가 됩니다. 그죠? 9x9. 왜냐하면 양쪽 옆에 2개 들어가고 위아래로도 2개가 들어가니까 9x9가 됩니다. 그래서 9x9인 이미지죠. 그쵸? 9x9인 이미지가 되었고 9x9인 이미지가 되었고 그러면 n이 9가 됩니다. 그리고 제 F는 아까 3이었죠. 3x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1로 하시고 플러스 1 하게 되면 9-3 하면 이제 6이 되죠. 그쵸? 6하고 플러스 1 하니까 7이 됩니다. 원래 원본 이미지가 7x7이었는데 아웃풋도 7x7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패딩을 적용하시면 입력의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력의 크기와 출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공식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위에다 적어놨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제로 패딩을 통해서 입력의 크기와 출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데이터를 7x7인 이미지를 넣어줬는데 이 7x7인 이미지는 다시 이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고 나서 다시 7x7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가 한 개가 아니라 필터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실 건데요. 저희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32x32x3인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에 5x5x3인 필터가 하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 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필터가 있는데 5x5x3인 3차원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필터가 존재하고 이 필터가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서 쭉 이미지를 훑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 결과물을 필터 1의 아웃풋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터가 있습니다. 똑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5x5x3인 필터 2가 있고 이 필터 2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서 또 아웃풋을 한 장을 냅니다. 색깔은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제 이 값이 필터 2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필터 한 개당 아웃풋이 한 장 나온다. 아웃풋이 한 장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필터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6개다. 물론 쉐입은 똑같이 5x5x3인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볼루션 연산을 통과한 결과로 나온 아웃풋은 필터가 6장이면 아웃풋도 6장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액티베이션 맵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결과물이 몇 개가 나오냐? 6장이 나온다. 왜냐하면 필터가 6개의 필터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웃풋도 6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맵, 컨볼루션 연산을 통과하고 났을 때의 액티베이션 맵의 마지막 뎁스에 대한 값은 우리가 주는 필터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6개를 주면은 이제 6장이 나오고 10개의 필터를 주면은 10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필터는 필터를 이렇게 적용한 컨볼루션 후의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컨볼루션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우리 32바이 32바이 3인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5바이 5바이 3인 필터를 적용해서 필터 6개를 적용을 하고 난 결과물 요 지금 분홍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결과물은 아웃풋이 몇 장이 나오냐? 아웃풋이 6장이 나옵니다. 6장. 그죠? 6장. 여기 이제 필터를 6개를 썼으니까 6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넥스트로 가보면 노란색으로 또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얘는 5바이 5바이 6인 필터를 이제 10개의 필터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아웃풋도 10장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의 개수만큼의 아웃풋이 나온다.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를 보시면 필터는 5바이 5바이 6인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 6은 이 원본 이미지의 그 뎁스와 같은 깊이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볼루션 연산이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에요. 요소별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6장에 대해서 대응되는 6장의 필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5바이 5바이 6인 필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필터는 저희가 앞에서 계속 보셨던 W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W 어떤 가중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W를 찾아야 되잖아요.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이 W입니다. 그래서 필터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W다. 그래서 5바이 5바이 3인 필터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학습 웨이트에 사용되는 W에 사용되는 베어리어블 각각의 학습해야 되는 것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쪽도 지금 필터가 있죠. 그러면 5바이 5바이 6이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6개의 어떤 값들로 채워져 있는 이제 이런 3차원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3차원 매트릭스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맥스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맥스풀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실 텐데요. 이 전체 아키텍처의 CNN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컨볼루션, 넬루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풀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풀 보이시죠? 그래서 풀은 서브 샘플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브 샘플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만 쓰겠다. 일부 중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쓰겠다. 중요한 정보만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서브 샘플링의 목적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중요한 일부만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링 레이어를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냐? 앞에서 넘어온 컨볼루드 된 이제 레이어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된 정보들이 쭉 들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한 장을 딱 떼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장을 딱 떼왔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크기를 줄입니다. 리사이즈 해가지고 크기를 줄인다. 그래서 이렇게 컸던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아진 이미지를 다시 이제 차곡차곡 다시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장이 넘어왔다. 그러면 풀링을 거치고 나서도 똑같이 10장이 나오는데요.
대신에 크기만 줄어든다. 그죠? 크기만 줄어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리사이즈 한다는 의미가 이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일부만 취하는 샘플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스풀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풀링은 이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맥스 값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이 원본 이미지는 지금 4x4인 원본 이미지입니다.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쵸? 이렇게 4x4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빨간색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박스가 또 이제 풀링 안에서 필터다 또는 뭐 커널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2x2인 매트릭스가 이동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 1, 5, 6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뭘까요? 네, 여기 6이죠. 그쵸? 여기 6입니다. 여기 6이고 그리고 또 여기 스트라이드 2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빨간색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서 2, 4, 7, 8 중에서 가장 큰 값 8이 크죠. 그쵸? 가장 큰 값 8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박스 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두 칸씩 이동을 해서 3, 2, 1, 2 중에서 가장 큰 값 여기 이제 3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렇게 두 칸 이동해가지고 또 가장 큰 값 1, 0, 3, 4 중에서 가장 큰 값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원본 이미지가 원래 4x4였는데 풀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특히 이제 맥스풀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 2x2인 이미지로 줄어들었죠. 그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개수가 16개가 있었는데 4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서브 샘플링의 의미죠. 중요 정보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구조. 네, 이게 이제 맥스풀링입니다. 저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연산들 두 가지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셨고, 또 두 번째로는 맥스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 아키텍처 중에서 컨볼루션, 넬루 컨볼루션 이제 이것도 보셨고, 또 풀링 과정까지 중간중간에 걸쳐서 서브 샘플링 한다라고 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Fully Connected Layer 또는 FC 레이어 이제 이렇게 줄여서 그냥 F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부터 도출된 피처 앞에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피처가 도출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도출된 피처들을 매핑해서 이렇게 생긴 피처는 카고 또 이렇게 생긴 피처는 트럭이고 이렇게 매핑해서 학습해 주는 과정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댄스해서 배우셨던 풀리 커넥티드 층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학습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소프트맥스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액티베이션 해주시고 소프트맥스 하셔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알아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5개 제가 임의대로 적었는데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겠죠? 라벨의 개수 지정해 주시고 댄스 해서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하셔서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출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우리 네트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컴브넷 JS 데모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물에 대한 데이터셋 이제 10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문제를 푸는 이제 이런 데이터셋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이 카파시라고 하는 이제 블로거가 만든 이제 CNN의 어떤 시각화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데모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입니다.
커뮤넷 JS 데모 사이파 10의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뭔가 들어가자마자 학습이 쭉 진행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뭔가 막 올라가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 웹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제 CNN의 그 여러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정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네트워크의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는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인풋에 대한 쉐입은 32바이 32바이 3인 이런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층은 컨볼루션 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터의 개수는 16개를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또 풀링, 컨볼루션, 풀링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맥스 보이시죠? 전체 10개 중에 하나를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실제 저희 사이트가 어떻게 데이터들을 흘려보내면서 컨볼루션 후의 결과, 그 다음에 또 렐루, 그 다음에 풀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32바이 32바이 3인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 이미지를 첫 번째로는 컨볼루션 층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층에서는 이제 보니까 필터의 사이즈 5바이 5바이 3인 필터를 사용을 했고 스트라이드 1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풀링을 적용을 했어요. 풀링을 적용을 해서 원래 원본이 32바이 32인데 아웃풋도 똑같이 32바이 32로 고정이 됐죠. 그리고 필터를 16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16장인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보시면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듯한 이런 그림들이 도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필터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필터는 이렇게 대각선을 검출하는 필터가 있고 또 어떤 필터는 또 이런 평행선을 도출하는 필터도 있고 또 어떤 필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원형들을 도출하는 필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필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필터들에 의해서 나온 제 결과물들이 몇 장이 있다? 이렇게 16장이 있다. 16장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다 쌓여져 있는 건데 주르륵 다 펼쳐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필터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을 때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이제 렐루입니다. 렐루 RELU 렐루를 통과하고 났을 때 그래서 이 렐루를 통과하고 나면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원본이 아까 32바이 32바이 16이 원본이었는데 렐루를 통과하고 났을 때도 똑같이 32바이 32바이 16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렐루를 통과하고 났을 때는 색깔이 검정색 아주 진한 검정색 아니면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렐루의 특징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값이 음수값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다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값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도 이제 10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20이라고 하는 값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버리는 거는 저희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0부터 뭐 255까지 총 이제 256개의 어떤 이제 값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물론 512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 마이너스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그냥 0으로 불이 꺼지면은 검정색으로 보여집니다. 검정색. 그죠? 불이 꺼진다. 0이다. 그럼 검정색으로 보여져서 색깔이 아주 검정색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값이 플러스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이렇게 명암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빼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플러스 값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요 부분들만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색깔이 보여지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렐루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렐루 다음으로는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풀링. 그래서 요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풀링은 서브 샘플링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렇게 커진 이미지가 이렇게 쬐끄맣게 줄어들죠. 그쵸? 크기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풀링 과정을 거치면 앞에서부터 넘어온 정보 보시면 32바이 32바이 16인 이제 이런 3차원 정보가 넘어오는데 풀링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이 32바이 32가 16바이 16으로 절반으로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쵸? 절반으로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기 16, 16장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풀링은 이 데이터 개수는 줄이지 않고 이 데이터의 크기만 그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풀링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 놔두고 또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풀링의 역할이죠. 그래서 풀링 과정을 또 지나서 풀링에서 이렇게 작아진 이미지를 다시 추상화를 합니다. 다시 추상화 작업을 하고요. 요게 이제 컨볼루션을 또 거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필터 사이즈는 5x5x 16인 필터를 5x5x 16인 필터를 스트라이드 1로 해서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후에 또 결과물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6x 16인 원본 이미지를 또 16x 16이 되었죠. 그렇죠? 입력과 크기, 결과의 크기가 아웃풋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패딩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패딩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필터의 사이즈는 이제 20장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웃풋 보시면은 여기 뒤에 20이 보이죠. 20개의 아웃풋이 나왔다. 그럼 필터를 20장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x 16x 이제 20인 이 데이터로 크기가 줄어들었고 정보가 어느 정도 좀 도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그리고 또 렐루를 통과시킵니다. 렐루를 통과하면서 이제 16x 16x 20으로 렐루를 똑같이 이제 요거는 쉐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만 시키고 엘리먼트 와이즈로 통과만 시키고 그리고 풀링 과정을 거칩니다. 풀링 과정을 거치면서 이 16x 16이 이제 8x 8로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풀링 과정은 서브 샘플링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6 8x 8로 줄어들었고 똑같이 이제 20장의 크기는 또 20장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는데 이 작아진 정보들을 다시 또 컨볼루션을 또 합니다. 그래서 5x5x 20인 필터를 20장을 썼다고 하고요. 20장을 써서 20장을 썼고 또 8x8인 인풋이 또 8x8인 아웃풋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는 8x8인 요 작업 요 내용은 이제 풀링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패딩을 적용을 해준 거죠. 패딩을 적용했기 때문에 입력과 크기가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웃풋에 대한 내용도 필터의 개수만큼 20장의 개수만큼 필터가 적용이 돼서 20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진 이미지에 대해서 또 추상화 작업을 거쳐서 정말 중요한 피처가 뭔지를 쭉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네, 이번에는 또 렐루를 통과시키고 있죠. 그쵸?
이제 렐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렐로 8x 8x 20으로 이제 똑같은 크기에 이제 0보다 작은 값은 그냥 다 꺼버리고,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값만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링을 거쳐 주는데요. 원래 앞에서 넘어온 이미지가 8x 8x 20이니까 8x 8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4x 4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 이제 이 20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이라고 개수는 똑같이 넘어오죠. 그래서 폴링을 거쳐서 아주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처가 도출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입니다. 이제 피처를 다 도출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풀어서 이렇게 도출된 피처가 어떤 사물이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C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보내서 이제 댄스인 거죠. 댄스해서 이렇게 이제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도록 하는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를 풀었습니다. 소프트맥스로 저희가 10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이 각각의 10개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 값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흰색이 보여지는데, 흰색이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이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죠. 확률이 높은 거. 그 다음에 검정색은 이제 0에 가까운 값. 그죠? 확률이 0에 가까우면은 이제 검정색이 불 꺼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0에 가까운 값. 그래서 이제 이 10개로 인코딩 되어 있는 이제 Y 라벨 중에서 어떤 값의 확률이 가장 높은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면,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쭉 흘려보내면서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약간 이제 개구리죠, 그죠? 개구리 같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프록이라고 되어 있고 디어라고 하는 사슴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막대 그래프가 높은데요. 일단 막대 그래프가 긴 거, 막대 그래프가 긴 게 이게 이제 우리 모델이 예측한 거예요. 예측한 거고, 예측한 것 중에서 확률이 큰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 초록색 막대기네요. 초록색 막대기가 이게 정답입니다. 초록색 막대기가 정답. 그러니까 이 초록색 막대기가 정답이니까 막대 그래프가 길면서 초록색인 게 잘 맞춘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잘 맞춘 거는 이런 거 쉽 잘 맞췄네요. 쉽 잘 맞췄고, 또 트럭도 잘 맞췄네요. 그 다음에 프록도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트럭, 쉽, 에어플레인, 뭐 이런 것들 잘 맞췄습니다. 에어플레인도 잘 맞췄는데 간혹 못 맞힌 애들이 보이네요. 카인데 트럭이라고 잘못 맞힌 것들도 보여지고, 또 이제 독인데 버드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도 보여지고요. 이게 이미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요거는 캣인데 독이라고 한 것들도 보여지고, 그 이미지 크기 때문에 약간 잘 못 맞추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200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쭉 흘려 보내면서 어떤 게 이제 가장 잘 맞추고 있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모 사이트였습니다.